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법원에서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이재명 형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면서 그것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50억 클럽, 대법원에서 50억을 주고 대법관을 매수했다는 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이 고등법원까지 유죄 판결, 벌금 판결을 받았던 것이 뒤집히면서 오늘 이재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고위직에 있었던 판사들도 이제는 정부가 바뀌고 이재명의 그 죄가 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는 이재명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팔이라 그러는 김용 이재명이 대선 자금 수수로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즉 이것은 이재명이랑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대장동 민간업자들, 이때는 유동규도 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었고 변호사가 민간업자들이 불법 대선 자금을 뇌물로 준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뇌물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습니다만 그 진술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의 오른팔 김용이 2심에서 5년 징역을 받았다는 것은, 이 5년 징역이 거의 확정된 것은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사업자들이, 여기에 관련된 업자들이 이재명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댔기 때문에 이 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사건, 이 재판에도 이재명이가 지금 이 재판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서 이 김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1심, 2심에서 공이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돈을 받은 것만큼 추징해서 국가에 내라. 이 추징금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추징이 됩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이 추징금을 다 갚지 못하고 사망했죠. 남욱 씨도 이 돈을 건네준 남욱 변호사죠. 내가 돈을 줬는데 돈을 안 받았다면 그럼 내 돈은 어디로 간 거냐고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김용 그대로 가만히 거짓말만 안 시켜도 이렇게 중한 벌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동규가 나한테 돈을 줬다고 한 그 장소에 나는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고쳐서 사기를 쳐서 냈던 것이죠. 이게 더 재판부에서는 괘씸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유동규도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 여기서 받은 돈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내가 좀 떼어먹었다. 그래서 나도 벌을 받겠다. 유동규 씨가 벌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이 돈 준 것을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로를 한 사람, 중간에서 돈을 떼어먹은 사람은 무죄, 유동규는 무죄, 김용은 유죄, 이렇게 된 겁니다. 김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고 유동규 씨는 모든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되면 이렇게 중형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에 이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이재명은 피선거권, 즉 선거에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이 재판 끝나고 징역 1년, 집행유예지만 집행유예 2년 지나야 되고 하면 무려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의 고등법원 2심이 전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2월 19일 날 증인 신문을 끝낸다 그럽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재명은 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 증인을 13명인가 14명을 신청을 했는데 2심 재판관들이 3명만 받아줬습니다. 3명만 받고 19일 날 증인 신문을 끝내겠다. 더 이상 증인 신청하지 마라. 이재명이는 이 증인 신청을 많이 해서 재판을 한없이 끌고 싶었는데 이 2심에서 다리를 탁 친 겁니다. 시끄러! 3명 이상 안 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전에 4일날 이재명은 위헌 법률 심판 제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게 2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이 재판은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말이 없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말이 없고 묵묵부답입니다. 그 얘기는 안 받아들이고 그냥 가겠다. 네가 그냥 신청은 했지만 그건 네 자유야. 하지만 우리는 몰라. 묵사발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재판부가 스케줄을 이미 밝혔습니다. 19일 날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이날 안 나오면 더 이상 증인신문 연기하지 않고 끝내고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 결심은 뭐냐? 재판 신문 과정을 끝내고 그동안에 해온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3월 달에 선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고는 재판부에서 죄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걸 판결문이라고 그러죠. 때문에 이재명이는 3월 중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론이 나오면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겠죠. 대법원에서도 633을 지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심이 3월 달에 끝나면은 대법원에서 빨리 이 재판을 끝내라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느릴 수 없으니까 대법원에서도 3개월 안에 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재명이가 고등법원에서 똑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도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전제 하의 얘기입니다. 경우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은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법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여기에서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까지 바라지도 않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 형벌을 받을 경우 이재명은 지금 이제 법원에 의해서 법원을 깔봤지만 법원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민주당은 국가로부터 받은 정부 보조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법원도 이재명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